주변에서 토지 개발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땅값이 오르게 되면서 친척이나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토지 개발비를 둘러싼 시동생과 재간 형수 사이의 분쟁입니다.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을 모시겠습니다. 생활법정 첫 번째 사건. 서울에 사는 사건 1인 김진택 씨는 죽은 형의 아내였던 사건 상대방 이순자 씨를 상대로 땅값 반환 청구 소송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들이 법정에 서게 된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강원도에 있는 한 작은 마을. 사건 의뢰인의 형이 묻혀 있는 이곳은 의뢰인의 형이 사망하면서 재가한 형수인 상대방과 의뢰인 간의 싸움을 불러일으킨 곳이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탄광촌에 살고 있었던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형수와 시동생 사이였다. 의뢰인은 형님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소박한 가정을 꾸리며 차곡차곡 행복을 쌓아가고 있었다. 걱정거리가 있다면 두 형제가 광산에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형수인 상대방과 가족들은 하루하루 두 형제가 무사히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상조차 하기 싫은 불행은 의뢰인과 상대방에게 들이닥치는데 그것은 남편이 일하고 있던 광산의 갱이 무너져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 이 사고로 남편은 28세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사고로 사망한 남편이 남긴 것은 상대방에게 당시 300만 원의 빚과 아직 어린 두 아들 그리고 보상금으로 나온 1,300만 원이 전부였다. 그러나 문제는 보상금. 그 돈은 화목했던 가족들 사이에 분쟁의 불씨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머 손님, 이 통장은 예금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아니 왜요? 이 통장은 6명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통장이에요. 네? 6분의 도장이 하나라도 없으면 예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상대방이 단독으로 보상금을 찾을 수 없게 해놓았고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통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 돈 생떼 같은 내 아들이 비명 한번 못 질러보고 몸값으로 저 세상 가면서 죽어간 돈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돈을 함부로 흐지부지 쓸 수 있게 해? 새언니 그건 엄마 말이 맞아요. 막말로 언니가 재혼하면 그만이지만 엄마하고 조카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누나 말이 맞네. 형수, 그 돈 포기하세요. 에? 그동안 서로 믿고 의지했던 신뢰와 화목은 잦은 싸움으로 깨져버렸다. 급기야 남편이 사망한 지 1년 만에 상대방 이순자 씨는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를 견디지 못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분가를 하게 되고 이순자 씨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던 중 다행히 처지가 비슷한 남자를 만나 재가를 했다. 그 후 상대방은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댁과 모든 인연을 끊은 채 완전히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한편 형수가 떠난 후 어머니를 모시고 조상과 토지를 관리한 사건 의뢰인 김진택 씨. 형수가 재가한 이후 조상의 제사와 형의 제사를 지내고 산소를 1년에 무려 7번씩이나 찾아와 관리했다. 그러나 문제는 산소가 있는 이 땅. 엄연히 가족 공동재산이었지만 형의 명의로 되어 있어 형이 사망한 후 재가한 형수에게 상속되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고향 땅인데 골프장으로 개발이 된다고? 산소가 있는 땅이 골프장으로 개발되면서 분쟁의 씨앗이 됐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잠시만요. 엄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순자 씨 되시죠? 예. 남편분 명의로 된 땅 있던데 그 일대가 개발에 들어갑니다. 보상금 나오니까 빨리 받으러 오세요. 이순자 씨는 죽은 남편의 권리가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의뢰인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보상금을 받아간 것이다. 결국 의뢰인은 20년 넘게 관리해온 땅의 권리를 빼앗겼다. 이에 의뢰인은 이순자 씨에게 수차례 반환을 요구했지만 그 땅은 우리 소유이고
우리 조상 땅인데 어떻게 제가 아닌 형수님께서 그 땅 판돈을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상속받은 땅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엔 우리 형님이 묻혀 있고요.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하고 형님을 이장시키려고 하니까 빨리 그 돈 주세요. 당연히 그 돈을 받았으면 돈 값어치대로 산소를 이전해놔야지요. 산소도 이전 안 해놓고 돈만 받아 챙겨먹고 이제 20년을 넘게 제사 지내고 산소고 다 돌보던 사람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그 산소를 책임지라는 말이 되는 겁니까? 땅에 대한 보상금을 당장 돌려달라는 사건 의뢰인 김진택 씨. 아빠 앞으로는 됐기 때문에 그걸 받은 것 뿐이고 받으려 해서 받은 것 뿐이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니까 등기 상속 이전도 엄마 앞으로 되니까 엄마 앞으로 옮기려 해서 옮긴 것 뿐이고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순리대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합법적인 상속이므로 땅값을 절대로 줄 수 없다는 사건 상대방 이순자 씨. KB생활법정 첫 번째, 재혼한 형수에게 넘어간 땅값 반환 요구 사건. 아이들 데리고 나와갖고 26살 돼갖고 애들 6살하고 2살짜리 데리고 나면서 5만 노동일 다 해갖고 애들 데리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 구다 본 적 하나도 없고 지금 이거 골프장 들어온다 해갖고는 이 땅이 뜯긴다 해갖고 돈 좀 나오니까 돈 다 내놓으러. 내가 남은 명의로 된 거 내가 찾았습니까? 명의가 대수 앞으로 이름이 이제 그 상속이 내려왔으니까 삼촌이고 고모고 관련하지 마라. 우리는 돈 찾았어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저는 돈 그 찾았단 대신에 말도 안 했습니다. 산소 네 자리 있는 거는 삼촌이 책임을 지시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된다 그랬죠. 한 권짜리 다 모신다 그랬죠. 네, 그 형님 산소 저는 말고 지금 거짓말이군요. 모셔야 되는 그 세상에. 조상의 분묘가 몇 기나 되죠? 형님 빼고도 네 자리가 있습니다. 조카 보고는 네 아버지면은 네가 가져가라 이래놓고는 뭐 이제 와서 5개를 다 모신다 그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땅 500평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 이 땅으로 인해서 그 얼마나 보상을 받았습니까? 네, 2003년 이제 3월 달에 2,440몇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예, 그 이 땅은 원래 그 사망한 그 형님, 예. 그 김진용 씨 소유였었죠. 할아버지 어때서부터 내려오던 재산이고요. 상속마 형님 앞으로 내려와 있은 거죠.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김진용 씨 앞으로 명의가 다 있었거든요. 예, 등기장으로서. 명의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일종의 뭐 명의 신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집안의 공동 재산입니다. 다만 그 공동 집안에서 재산이라는 할아버지 그건 그리고 없거든요. 그 우리 큰형님 앞으로 이렇게 상속되어져 나는 집안의 공동 재산이지 상대방의 그 개인적인 재산도 아니고요. 또 장남 개인의 재산도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이 땅 말고 다른 땅이 또 있나요? 없습니다. 이 땅은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집안에 내려오는 땅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 형님 개인의 재산은 분명히 아니죠. 아닙니다. 소유권을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등기가 누구로 돼 있느냐는 거죠. 상대 측이 얘기했듯이 이미 이분이 결혼하시기 전부터 이 땅 500평은 남편인 김진용 씨 명의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1981년에 광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 부인과 아들에게 상속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반드시 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증거 영상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상대방의 호적 등본입니다. 남편 김진용 씨 사망은 결국 상대방이 토지 상속자가 되는 걸 의미하죠. 이게 바로 이제 토지 등기부 등본인데요. 1972년부터 토지 소유자는 상대방의 전 남편으로 등재돼 있고요. 81년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22년간 소유권은 직계 비속인 상대방 앞으로 이전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합법적인 상속이고요. 그래서 상대방은 5년간 아주 꾸준히 토지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등기 이전부터 상대방은 납세 의무를 다했고 이건 곧 국가에서도 상대방을 토지 소유권자로 인정한 거죠. 그래서 당시 분명히 등기부등본상의 땅의 소유주가 이순자 씨 남편 김진용 씨로 돼 있고요. 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등기부 등본하고요. 세금 명세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예,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그렇게 등재돼 있다고 다 그 사람의 재산은 아닌 겁니다. 때로는 가족 공동의 재산일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그 가족이 집안의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혼자 상대방이 다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김용수 씨가 누구죠? 제 형님입니다. 예, 작화진 형님입니다. 김진용 씨는? 호적에 진용이라 됐고요. 예명이 어렸을 때 이제 호적을
일찍 일어나가지고 용수, 정수, 동수 이렇게 삼형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김용수 씨하고 저 김진용 씨하고 같은 분이에요? 예. 근데 지금 김용수 씨가 처음 이 공유 지분을 취득한 원인을 보면 예. 금천 학창이라는 아마 이게 일본 그 창씨 개명 전의 이름인 것 같은데 금천 학창이라는 분이 1948년 9월 9일 김용수 씨한테 개별적으로 매도를 한 거로 기재돼 있거든요, 등기부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우대에서 내려온 그거고 저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집안의 좀 가계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계도에 따른 우리 그 상속 비율 같은 거를 보면요. 할아버지 그리고 그 우리 그 지금 의뢰인의 아버지 그 61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 계시고요. 또 이제 장남이 계시고 그래서 어머니 그 지분이 1.5% 그리고 형님 지분이 1.5% 그리고 의뢰인 본인의 그 지분이 1% 그리고 누님인 그 김분남 씨의 지분이 1% 이것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사망 당시의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머니나 김진택 씨나 김분남 씨는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공동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형님이 묻혀 계신 그곳에 모든 가족들이 그 산소를 쓰려고 준비해 놨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라든가 상속 지분 같은 걸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의뢰인 이것을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우리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당연히 애들 아빠 이름을 대신 저는 개인 애들 아빠를 하고 애들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아들이 상속받는 게 원래 원칙이 아니에요. 전 남편 개인의 땅이었고 그 땅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개발 보상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건 상대방 이순자 씨. 형 개인이 아닌 가족 공동의 재산이었으므로 개발 보상비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사건 일인 김진택 씨. 공방은 점점 더 가열되는데 이 밭을 관리하시거나 산소를 관리하신 적이 있나요? 관리는 고모가 다 맡아갖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부터 뭐 관리하시지도 않고 네. 경작도 하시지 않으셨죠? 저는 뭐 농사를 그렇죠? 못 지니까 지금 산소도 못 찾을걸요? 이 땅에 대해서는 우리 의뢰인이 관리하고 거기에서 경작을 하고 또 산소도 관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이곳이 대대로 내려온 의뢰인 집안의 토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채소를 가꾼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을 통해서도 의뢰인의 토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관리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의 토지를 관리해온 조성관 씨를 만나 언제부터 토지를 사용하고 관리해 왔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7년 됐어 지금. 7년 전서부터. 딱만 지금 올해 그지 하면 7년이네. 1년인가 2년인가 사용을 안 하다가 계속 그래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좀 싸게라도 뭐 사용료를 주고 내가 하겠다라고 했지. 게다가 토지가 의뢰인의 소유라는 것은 마을에서도 공인된 사실이었는데요. 동네 어르신들은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진택이가 와서 산소에 와 다 돌아보고 서울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조성와서 돌본다는 거는 그건 나는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래. 진택이가 다 했지. 며느리는 뭐 이제 막 신랑 얻어서 가도 뭐 여와 뭐 관리하러 뭐 무척 있어 신랑 얻어 갔는데 그래 안 했는데 뭐. 민법 245조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형님이 사망한 1981년 이후 22년 동안이나 그것을 점유해왔고 관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공동재산이고요. 형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상대방은 전혀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그 시어머니 계실 때는 시어머니가 쭉 관리를 하셨고 예. 그다음에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는 예. 그 시누이가 쭉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상대방은 뭘 했었습니까? 못하게 했습니다. 고모가. 관여를 못하게 해서? 네, 자기가 니는 딴 사람이니까 여기에 간염할 게 안 된다. 이래갖고는 쟤는 하는 말은 어머니 네가 관리를 하든 누가 관리하든 다 해라. 좋으니까 놔두면은 아빠 앞으로 죽은 아빠 앞으로 돼 있으니까 맹이가 네 언제든지 네 소유권이 되니까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따라다니면서 삼촌이 하자는 대로 벌초도 하고 제사도 지낼 때 같이 가고
그래라고 했습니다. 아드님이 지금 몇 전혀 뭐 살이죠? 간섭을 못하게 했습니다. 예, 아드님이 지금 몇 살이죠? 28입니다. 28인데 돌아가신 지가 22년 됐습니다. 그럼 6살 때부터 그 땅을 그렇게 관리했나요, 아드님이? 할머니가 관리했다 하잖아요, 할머니가. 관리하고 벌초하고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할머니가 관심이 하고. 없었지 않습니까? 아니 얘는 풀을 어리니까. 뽑아서, 풀을 뽑아서 그 관리를 해서 그 소유권 이전된다면 온 동네 풀 뽑으러 다녀서 내 땅 만들지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거를 아니, 20년 이상 얘기를 제대로 하면 청소하는 것이 점유시효라는 게 아니고, 생깁니다. 아니 그리고 취득시효가. 오히려 경작비까지도 소유권이 되는 이분에게 줘야 되는 게 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뢰인 저 상대방한테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걸 저당을 잡혀서 500만 원을 쓰겠다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으셨죠?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건 없고요. 4년 전에 저 삼촌이 와갖고는 등기장을 맡기고 500만 원만 형수 좀 대출 좀 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삼촌이 애들 클 때 연필 한 자루 사줬어. 그 마지가 28살이 되도록 한 번도 뒤다본 적 없고. 그 땅을 명의 이전해 가시면서 아드님에게는 상속 포기각서를 받으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도 아버지 보상금 나와도 엄마 앞으로 하나도 상속권 못 가지고 여섯건 아들 앞으로 다 명의로 다 돼 있었으니까 엄마도 한번 해보시오 이러면서 엄마가 상한 점없이 아들이 상속권 포기를 합디다. 시댁에서 당신은 재혼을 하니까 그 아이들은 이 김씨 자손이니까 우리가 맡아 기르겠어 놓고 가시오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고 네. 네 새끼 낳았으니까 네 새끼 네가 데려가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아닙니다. 놔두고 가라 해도 안 놔두고 올 사람이고 저는 예. 그 애를 참 울며불며 촛돌 지낸 걸 얻고 하나 얻고 하나 걸리고 그래갖고 데리고 나와서 여태껏 살아 나오는데 그동안 시댁으로부터 양육비라든가 전혀 뭐 없었습니다. 위자료를 받은 적은 예. 없으시고요? 저는요 예. 너무 억울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사실 그 당시에는 땅값이 굉장히 쌌습니다. 평당 5,000원 꼴밖에 안 됐고요. 골프장이 그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평당 약 48,000원으로 땅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상대방은 22년 동안 관심이 없었던 그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개발비를 전부 지금 혼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뢰인은 사실 그 형님도 모셔야 되고 또 그 자리에다가 그 개발비를 가지고 다른 곳에 이제 선산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조상님들 다 한 자리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조상은 누구입니까? 저희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런 네 분이 그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구에 묘지가 있는 땅은 누구 소유입니까? 그거는 옛날에 산소로 써도 된다 이래가지고 동네 이웃에 아는 사람이 산소로 써도 된다 해가지고 썼던 겁니다. 문제의 땅이 그 상대방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뢰인 측의 누나 김분남 씨를 모시겠습니다. 증인과 의뢰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예, 저 동생입니다. 예. 그 문제의 땅이 그 지금 돌아가신 김진용 씨 개인의 땅이었던가요? 아니죠. 그 땅은 그 어떤 의미입니까? 집안에서? 그 엄마가 항시 살아 있을 때부터요. 네.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 이제 전에 왔는 땅이니까 그 땅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 모시기 위해 가지고 이토 땅이라는 것 이제 조상들 모시기 위해 이토 땅이라는 것만 생각했지. 그게 김진용 씨가 죽어도 그 이름 명의만 내려갔다 뿐이지. 아, 그러니까 그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은 우리 가족 공동 소유라는 것을 예, 분명히 엄마가 밝히셨군요. 예, 어머니께서. 예, 엄마가 그래요. 그 와중에 우리 상대방께서 이 땅은 내 땅이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런 적도 없었죠. 그런 예. 적도 없었고 밭이라고 한번 아버지도 안 하고 옛날부터 엄마가 그 농사 지 가져오면은 예. 그간에 이런 거 뭐냐고 이런 거 가져오고 엄마 있을 때도 밥도 한번 주지도 않았대요. 엄마를 완전히 엄마라가 이기지도 않았어요. 상대방은 아들이 그동안에 뒤에서 22년 동안에 그 조상을 모시는데 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나요? 안 했죠. 상대방 아들들 즉 의뢰인의 그 조카가 예. 삼촌이 관리해 왔으니까 그 땅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예, 그 엄마 돌아가시고 사모친이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대서 이 땅은 어느 사람이 팔아먹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 땅은 이 토 땅뿐이 안 된다 하니까 그래 고모 삼촌이 알아서 하세요. 딱 그 말 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상대방 측 나와서 반대 네. 신문이죠. 예, 어머니 돌아가셨고요. 그 명의가 자연스럽게 조카들에게 넘어가는 거 알고 계셨죠? 그 상속이 그 이름만 빌렸다는 것뿐이죠. 그거 뭐 누가 조장을 찍어줬어요. 엄마가 헌락을 했어요. 이름이 제일 중요한 거죠. 등기름 제일 아예 중요한 해주지도 거죠. 않았어요. 3, 4년 전에는 땅 문서를 가져가서 이걸 줄 테니까 500만 원 달라고 주장하셨다면서요. 누가 땅 문서를 가져가요? 자, 땅 문서 내 인테 있는데 뭐 누가 땅 문서를 가져가요? 땅 문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있습니다. 예. 땅 문서를 가져간 적이 없어요. 삼촌한테 가져간 게 있습니다. 땅 문서를 예. 어디 가져가?
아이고 저렇게 땅수가 우리 집에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우린 밥이나 좀 소리 타지 마. 땅 문서 가주지도 않았어. 그리고 엄마 지금 어깨 뭐 땅을 해갖고 땅 문서는 여기 있습니다. 땅 문서 우리 집에 있어요. 예. 예, 있어요. 이겁니다. 땅 문서가 어디 있어? 땅문서 이전에 아이를 더구나 전 남편 아이를 20년 동안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올 계획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이 그래도 고맙다는 생각을 들었죠. 예. 사실 고맙다 생각했어요. 예, 고맙다 알겠습니다. 생각했는데. 이상입니다. 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죠. 예. 지금 뭐 상속이 주체가 됐다고 하는 김태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예,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상대방 측의 증인으로 김태수 씨를 모시겠습니다. 김태수 씨는 그 의뢰인의 조카시죠? 예. 예. 그런데 그 삼촌한테 자주 찾아가 보지도 않고 뭐 아버지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저쪽에서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참석을 했습니다. 김태수 씨가 그 땅은 고모랑 삼촌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그런 적은 없고요. 그리고 예. 그 밭을 혼자 제가 뭐 한 번도 가지 않고 그랬다는데 예. 저는 벌차할 때 지금 단 2년만 안 가고 계속 갔었습니다. 지금 결혼을 안 하신 예. 상태죠?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당연히 아버지 재산은 김태수 씨가 모실 그리고 생각이시죠? 제가 결혼을 하면은 네. 그 제사를 다 물려준다고 했습니다. 아, 예. 이 그런 결혼할 얘기- 때까지만 그 삼촌이 제사 지낸다 그랬습니다. 상속을 받자면은 아드님 그 김태수 씨와 동생과 어머님과 같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하신 거잖아요. 예. 어머님이 강요였었습니까? 그런 건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예. 지금 6살 때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네. 22년 동안 어머니가 계속 키웠습니다. 저희 동생하고. 예, 예, 지금 예. 저희 동생 사형제입니다. 저까지. 네. 그걸 그때까지 계속 어렵게 키우셨는데 그에 대한 보답이죠.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뢰인 측 나오셔서 반대 신문하시죠. 예, 우리 증인은 그 땅이 어머니 그리고 본인의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럼 왜 그 22년 동안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셨습니까? 놔둬도 내 땅인데 그 건드려봐야 뭐 하겠냐. 그래서 그냥 놔둔 겁니다. 삼촌이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증인은 아유 뭐 그동안에 삼촌이 관리해 왔으니까 그건 삼촌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죠? 그런 적 없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조카하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을 적에 조카는 그때 어렸습니다. 어려가지고 삼촌이 지금까지 제사도 다 지내고 했으니까 삼촌이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때 얘기했습니다. 김태수 씨가 몇 살 때였나요? 그게- 10대 때였나요? 열 몇 살 때였나요? 예. 상속 포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 땅은 조상님들 모시고 조상의 산소를 쓸 자리였는데 만약에 상속 포기를 해서 어머니께만 그걸 전부 다 드린다면 우리 증인은 어떻게 해서 조상을 모실 겁니까? 만약에 네. 그쪽에서 삼촌께서 포기를 한다면 제가 조상 다 모십니다. 어차피 조상은 장남인 제가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와 벌초에 꾸준히 참석하는 등 상속인으로서 책임과 도리를 다했다는 상대방의 아들 김태수 씨. 그동안 상대방은 묘지관이나 제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의 누나 김분남 씨. 상반된 증언을 하는 두 증인.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예, 근데 지금 의뢰인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 그 종중이기 때문에 산소 이장한테 드는 비용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장비는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안에 그 읍사무소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에 대한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문 이전비 13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이장할 장소에 대한 보조비 우리 이전 보조비라 그러는데 그걸 50만 원 그 기준해 가지고 합계 1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전 보조비는 그 인근의 공원 묘지를 기준으로 한 그 금액이고 이건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평가사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5개 묘지에 대한 이장비가 한 90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 점을 만약에 하신다고 그럴 경우에는 이장비 의뢰인한테 다 주실 생각이시죠? 삼촌이 이장을 하신다면 이장비만큼 다 드렸죠. 요 이전비 가지고는 그것도 땅을 사가지고 이전할 수도 없고 그 부모가 물려주신 그 토지 지금 형님 한 자리 모시고 있는 땅 500평에 대해서 거기에 돈 나눈 가지고 땅을 사갖고 한 자리 다 모시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제사를 누가 모시고 있죠?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예, 민법 1008조에 따르면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분묘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뢰인이 제사를 모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장비는 당연히 또 의뢰인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9월 26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요.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은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와 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이 큰 아드님께서 얼마든지 그 묘소라든지 관리할 권리가 있고요. 또 책임은 그 큰 아들에게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제사라도 한 번이라 지냈으면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사랑은 한 번도 안 지내고 아까도 정인석에서 뭐 제사 몇 번 왔다고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제사 지낼 때 저희 집에 한 번 딱 왔어요. 그리고 벌초 때 뭐 계속 하셨다고요? 벌초 때 딱 한 번 했습니다. 제가 들고 가서 그것도 비 오는 날. 그리고는 없습니다. 애들 크는 앞에서 어떻게 아유 조카가 저렇게 눈이 시퍼렇게 커가 저 서갖고 저래 여보세요.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어떻게 얘기를 말을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합니까? 그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자기가 지낸다는 세상에 골프장 지금 도는데 앞으로라도 돈 제사를 나온다니까 거기에 지내겠다면은요. 매달려갖고 그거 한 푼이라도 좀 나중에라도 지내겠다. 그걸 어떻게 조카로 믿습니까? 줘도 못 좋겠다. 믿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할 사람 같으면 진작 어렸을 적부터 다녔습니다. 끝으로 그 주장과 답변 취지를 한번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의뢰인부터 말씀하시죠. 예, 저는 산소는 그 이전비 가지고 나온다는 걸 가지고 옮겨라 하면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아까도 얘기한 식으로 그 땅에 돈을 받았으면은 산소 쓸 자리를 먼저 사야 산소를 옮기는 거지. 산소 이전비 먼저 나와서는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삼촌이 뭐 하겠다면 저희가 정손인 김태수 씨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측 변론하시죠. 우리 의뢰인의 형님인 김진용 씨가 사망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대방은 그 땅에 대해서 전혀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집안끼리 왕래도 없었습니다. 그 뭐 제사에 꼬박꼬박 참석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의뢰인이 알고 있기로는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종손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의 조상을 모시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상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의뢰인이 어떤 다른 데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의 묘 5기를 한 곳에 모셔서 조상을 성심껏 모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대방도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이 500평의 땅은 우리 의뢰인 가족 모두의 것이었고 집안 공동의 재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년 동안 우리 의뢰인이 점유하고 관리해 왔기 때문에 점유로 인한 시효도 우리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개발비를 받아서 5개의 묘지를 만들고 조상을 모시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은 개발비로 받은 2,446만 4,400원 전액을 돌려줄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상대방 측 변론하시죠. 네, 상대방 이순자 씨는 26세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2 아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아주 자랑스럽게 잘 키워왔습니다. 지금 보상금을 땅을 받아서 2,400만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20몇 년 동안 2 아들을 키운 사랑에 비하면 그 돈은 정말 너무나 미미한 액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2 아들이 포기각서를 쓴 것은 어머님의 모성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또 이미 재혼을 하셨다 하더라도 전 남편에 대한 상속분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승계되므로 그 500평 땅에 대한 소유권은 이순자 씨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나왔듯이 900만 원 정도의 이장비면 그 동네에서 공원묘지로도 갈 수 있고 다른 땅을 사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상금은 당연히 이순자 씨에게 돌아가야 되고 또 이장비가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의뢰인에게 주겠다고 이순자 씨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총액을 다 달라는 의뢰인의 의견을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결혼식을 꿈꾸던 그들. 100만 원만 추가하시면 되겠네. 그들의 행복을 빼앗아간 그런 정보회사.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하기를 요구하는 의뢰인과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치열한 설전. TV 산업법정 2번째. 잠시 후 계속됩니다. 공방이 끝나고 재판부의 합의는 벌써 1시간째 계속되고 이번 사건의 핵심 자료인 등기부 등본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과연 매매라고 표기된 내용은 재판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상대방이 그 전 남편 명의로 오랫동안 이게 등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전적으로 개인 재산으로서 상속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의뢰인은 이것이 그 집안 재산이고 공동 상속이 됐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동안 심리 과정과 특히 그 증거로 제출된 이러한 그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 재산이 그 아버님 살아 계실 때 아버님 명의로 돼 있다가 아들 장남 앞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장남이 아주 어렸을 때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장남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아버님과 이 장남이 같이 살아 있었을 때 장남 개인 재산으로 단독으로 해놨다기보다는 아버님 재산을 장남 앞으로 이렇게 명의만 해놨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61년도에 이 재산은 아버님의 재산으로서 공동 상속인들인 어머니와 그다음에 형제들에게 공동 상속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로 땅의 상속 지분을 나누어 봤을 때 문제의 이 땅은 어머니와 상대방의 전 남편인 죽은 큰아들 그리고 차남인 의뢰인과 의뢰인의 누나에게 각각 1.5대 1.5대 1대1의 비율로 상속이 된다. 그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지분이 다시 죽은 큰아들과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의 누나에게 각각 똑같이 상속이 되어서 결국 이 땅에 대한 지분은 상대방의 전 남편인 죽은 큰아들이 40%, 차남인 의뢰인이 30%, 그리고 의뢰인의 누나가 30%의 비율로 상속이 된다. 그래서 의뢰인은 의뢰인 지분인 30% 결국 733만 9,320원에 대한 그런 그 상속 재산의 그런 그 권리를 갖는다고 보여져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방금 말씀드린 733만 9,32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장비를 받게 되면은 결국 따로따로 그 이장비가 나오게 되면은 시유지에서 받는 부분은 그건 그 지금 김분남 씨가 받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서 처리를 하고 상대방이 그 수령하게 될 전 남편 부분에 대한 이장비는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렇게 판결 나오리라고 생각 안 했죠. 이장비가 조금 모자라면 조금 주라 이런만 얘기만 조금 나오리라 아무리 억울하면 이제 저짜서 묘 관리했다는 이제 이렇게 억울하다 소리 나오면 조금 주라는 소리만 이해했지. 이렇게 1,4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라는 소리는 생각 안 했지. 어차피 땅을 사야 산소를 모시니까 그걸로 다 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자식이 이제 또 물려받겠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감정 좀 풀고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